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HLB 관련해서 주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임원 퇴사 부분들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제조 업무 정지 관련돼서 HLB 펩 말씀드렸었죠. 이건 악재가 될 수 없다, 악재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시적으로 충격도 없었습니다. 물론 HLB 펩 주가는 일시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였고 개장 초반 마이너스 4.8%까지도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임원 퇴사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오늘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10월 얘기하잖아요. 그 강조드리고 있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신뢰도를 높여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식시장이라는 곳은요, 긍정과 부정 사이에 주가는 잘 타고 올라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 호황제가 있기 마련이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도 악재가 발생되기도 하고, 또 주가가 내려가면서도 호재가 발생돼서 올라오기도 하는데, 지금의 HLB는 호재가 사라지고 악재만이 부각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FDA 재신청 지연 리스크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재무적 리스크, 또 일부 계열사 제조 업무 정지, 그리고 오늘같이 임원 퇴사 소식도 악재로 생산될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임원 퇴사 이슈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들 늘 있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기업에서도 직원 퇴사라든가 임원 퇴사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HLB처럼 악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업 내부에서 잡음이 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악재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전쟁터, 그러니까 전장에서 싸우는 기간 동안에 수장을 바꾸는 일은 없잖아요. 수장이 죽지 않는 이상은 바꾸지 않습니다. 큰 전쟁터에서 수장을 바꾸는 건 그 밑에 따르는 많은 군사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고, 또 실리적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히 수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HLB 내부 결속 문제도 역시나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에서 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같은 대량 보유자 주식수 현황에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HLB의 대량 보유자 주식수 현황에서 감소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속에서 주요 임원이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장은 이 같은 소식이 우리 주가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악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큰 댐도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은 댐이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듯이 지금 HLB 기업 내부에서 이런 작은 소리, 작은 신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닌지 예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했던 10월달 핵심으로 보고 있는 내용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드릴 건데, HLB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FDA 허가 제도전과 항서제약 CMC 개선 발표를 이르면 10월 데이터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HLB의 글로벌 임상 재신청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데, 따라서 저는 10월 HLB에게 가장 중요한 한 달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검증을 위해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함께 설명드릴게요. HLB 주가 현재 6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는 다소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거래량은 급격하게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런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62평선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주가인 가격과 또 단장기 가격 이동 평균선이 수렴하는 일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월 중순께 정도면 60일 이동 평균선이 약 한 4만원대 정도로 내려앉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기준은 우리 일수기법상 60일 이동 평균선 앞서서 이탈된 이후에 오늘까지 40일 거래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날짜가 7월 21일입니다. 60일 이동 평균선이 회복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재이탈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날부터 오늘까지 41일 거래일이 소요가 됐고요. 그러면 60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기간 소화하는 기간은 60거래일이니까 대략 19거래일이 필요하죠. 그러면 20일로 놓고 봤을 때 약 몇 주입니까? 한 달이잖아요. 약 4주.
그러니까 지금이 9월 중순이니까 10월 중순께 정도면 62동 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앉고 또 가격 이동 평균선, 단장기 평선들이 이쪽으로 다 수렴하고 가격도 수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앞서서 여기 7월 당시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는 수렴되는 과정을 우리 10월 중순께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 6월 13일 비중 축소로 매도 의견 드린 시점으로 다시 돌이켜보면 6월 13일은 이맘때거든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단장기 평선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우상향으로 돌려 세웠다면, 또 여기 7월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우상향으로 돌려 세웠다면 좀 더 투자자 입장에서 높은 가격에서 우리가 FDA 허가 기대감, 뭐 또 CMC 개선 기대감들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악재들이 발생되면서 주가가 푹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니까 그만큼 많은 시간들 또 많은 돈들이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앞서서 HLB 6월 13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월 13일로 한번 가보면, 자, 이날입니다. HLB에 대해서 52,000원 가격이고요. 이렇게 단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수렴됐죠. 수렴된 상태에서 역별로 다시 꺾여 내려갈 수 있는 우려. 또 이날 제가 5만 원에 대해서 또 코멘트 드렸는데 바로 여기 있죠. 추가 급락에 대해서 대비하자. 그리고 5만 원 가격 이탈 염두에 두고 비중 축소 의견 드립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비중 축소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작지 않죠. 네, 한 3, 40% 가량 가격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일들이 주가에서 나타났고요. 또 우리는 화살표 매수 매도 신호 이 과정에서 비중을 충분히 줄여왔기 때문에 이 같은 하락들을 다 피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HLB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죠. 62평선을 기준으로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종목이 아니라 62평을 저항으로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HLB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께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요거 차트를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뒤집어 보면요, 이 시기들이 결국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지금 차트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놓아 보니 62동 평균선을 타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결국은 이렇게 수렴 과정에서 거쳐서 올라갈 때 이때가 결국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좋은 타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10월 달로 가면서 10월 중순께로 가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들이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제가 강조하고 있는 항서제약 CMC 관련된 개선된 이 데이터가 공개된다면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져서 다시 한번 FDA 재신청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준다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트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 만들어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단장기 이평선들이 모이는 시기, 그리고 제가 10월이라고 말씀드리는 그 일정들이 겹치는 구간이니까 HLB 입장에선 재료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겹치면서 상승 모멘텀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차트까지 뒤집어서 설명드렸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HLB는 화살표 매도 신호가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진입보다는 보수적인 대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 여전히 비중 25% 이하를 유지하고 있고요.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와 또 제약바이오 대장주, 그 다음에 2차 전지 종목들로 길목 지키기 하면서 대응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비중 조절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투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배를 띄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HLB가 아니라면 다른 선택을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주식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뭐 주식 단타 단기 사고 팔고 도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매매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시장에서 부는 바람에 대한 그 방향,
그 투자 방향을 잘 판단하고 투자 방향을 세우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직접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가입 신청 문의는 웹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종목뿐만 아니라 개인 보유 종목도 화살표 신호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계좌를 빨리 안정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핵심 포인트 3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원 퇴임. 이 작은 것 하나도 예민하게 봐야 될 HLB다. 두 번째, 10월 항서제약 CMC 데이터 발표가 HLB에겐 FTA 제도 전이라는 중요한 핵심 기간이다. 세 번째, 기술적으로 화살표 매도 신호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보수적으로 비중 20% 이내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HLB 주주분들 꼭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채널에서는 HLB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의 화살표 매매 신호 점검을 통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쇼츠뿐만 아니라 또 무료 종목 추천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번 주 그동안에 나왔던 무료 종목들도 한번 검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도 제약바이오 대장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고점 여부, 다음 순환매 종목도 영상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